안녕하세요. 자, 백선 2주. 오늘은 유치권부터 마지막 특별까지 50문제. 자, 유치권. 옳은 것은 1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게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갑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그러면 갑은 유치권자겠죠. 유치권자는 지 점유가 불법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X 같아요. 불법 아님을 증명해라. 아닌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법 아니에요. 증명 못합니다. 그래서 X예요. 그래서 유치권자 스스로 적법 점유, 불법 점유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갑니다. 점유에는 권리 적법 추정. 유치권자 의뢰 점유는 적법 추정.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추정되니까 지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바로 해버려도 돼요. 모른다는 걸, 없다는 걸,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고 X. 이렇게.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 끝났어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 나오면 안 돼. 성립할 수 있다고? 없죠.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는 유치권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립할 수 없다. 없다로 끝나야 돼. 부정으로. 채무자한테 승용차 가면 안 된다. 그래서 X. 3번 분할 가능한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자, 부동산 일부에는 원래 용익물권만 돼요. 근데 유치권은 예외예요. 그래서 토지 일부,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예외예요. 그래서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 돼. 외우면 돼요. 이건 외워야겠죠. 예외니까. 항상 예외는 외워야 돼요. 자, 4번 정답 나왔어.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의 유치권 포기 특약. 제3자는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없다. 자, 유치권 포기 특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 빨리 카센터 사장님 유착이 없기. 자, 배신 때렸죠. 제3자 남편도 이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제3자 남편도 이 포기 특약, 배제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X.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사용합니다. 자, 채무자는 소멸 청구 방패할 수 있다. 주택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돼요. 유치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은 사람이 살아야 돼요. 따라서 주택 거주 사용은 괜찮아. 주택은 괜찮아. 보존에 필요한 사용. 괜찮으니까 의무 위반이 아니죠. 괜찮으니까 방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택 거주, 주택 괜찮아.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서 승낙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 남의 주택에 지금 막 사는 거죠. 월세는 줘라. 52번 유치권 틀린 것은 틀린 거 1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체권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 중심 잡아요.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야. 유치권은 물권이고 채권은 동네가 다른 채권이니까. 따라서 내가 아무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채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채권 행사가 아니니까 채권 소멸시효는 상관없이 별개로 쑥 얘는 진행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채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한다. 별개로. 따로 놀아요. 진행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더라도 동갑호 채권 행사하지 않는 한 지채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 유치권 행사는 지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진행한다. 별개로 진행한다. 정확히 외워둬요. X 정답이네. 2번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사이에 계약 종료 시 권리금 반환 약정 떴어. 권리금. 그럼 밑에 가면 권리금 채권이 어딘가 나와. 여기 있네. 권리금
채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권리금 나오면 안 돼.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결련성이 없죠. 그래서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죠. 세 놈. 보증금, 권리금, 하나 더 매매대금. 다 공통점은 금이야. 금. 비가 아니죠. 성립하지 않아요. 행사할 수 없어요. 맞네.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더라도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존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소수를 할 수 있어요. 보존치고 없다 끝나 하나도 없어. 이거 아마 100%일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무조건 할 수 있으면 지켜야 되니까. 설사 채무자 승낙 없어도 보존이니까 할 수 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4번. 유치권자는 지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지권리 행사할 수 있다.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담보물권에 힘이 미치는 성질,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돈 10원이라도 안 들어오면 차 못 돌려줍니다. 할 수 있다. 전부 불가분성. 5번. 유치권자는 지채권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자, 유치권자에게 경매권 인정됩니다. 경매권 줍니다. 그래서 유치 목적 건물을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다. 단 경매 대가에서 지채권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는 거.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준다는 거.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했어요. 돈 없다니까 알았어. 현금 만들어 줄게. 경매 쳐서 매각대금 그거 나한테 갚어. 이렇게 경매권이 있다. 자, 53번. 사례형 박스 문제. 딱 보면은 겁나죠? 딱 푸기 싫어. 그래도 별거 아니에요. 공부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 딱 하나만 외워두면 되죠. 갑은 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채권이라는 얘기, 결련성 있는. 갑이 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유치권 동네니까 아마 갑이 유치권자가 될 거예요. 자, 을이 경매 신청했나 봐요. 그래서 이 건물에 부동산 압류 효력이 발생했고 병이라는 놈이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 취득. 그러면 병이라는 놈이 낙찰받았다는 얘기요. 경매 소유권 취득은 낙찰받았다는 얘기요. 다음 중 저 채권자 갑이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있는 경우. 그럼 이제 사람 잡아야지. 병은 경매 소유권. 경락인. 을은 경매 친 거 보니까 갑한테 돈 빌려준 뭐 채권자인가 보지. 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른쪽이 유치권자일 거고 병이 여기 밑에 경락이 될 거예요. 이렇게 들이대니까. 을은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쯤 있을 거예요. 채무자 재산 이렇게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으니까 이놈이 경매 쳤겠지. 자, 여기쯤 있어. 있는 경우. 갑이 경락인에게 읽어. 병을 경락인에게 지 유치권으로 들이댈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이 판례예요. 기억. 이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갑이 점유 이전. 압류 밑줄 후 동그라미 빵. 너는 압류 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구나. 그러면 미리 채권이 있었고 점유가 들어온 이 시점에 갑은 유치권은 취득했어. 하지만 유치권 취득 시점이 언제예요? 압류 후구나. 네가 점유가 들어와서 유치권 취득했지만 너는 압류 후 유치권 취득했구나. 따라서 경락인에게는 들이댈 수 없지. 후 없다. 그러니까 너는 기억 탈락시키시고. 이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갑의 지채권 변제기 도래. 자, 또 똑같이 압류 후 네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구나. 변제기 도래한 때 유치권 취득. 유치권은 취득했어. 하지만 마찬가지.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구나. 압류 후 유치권 취득하면 절대 경락이 들이댈 수 없어요. 후 없다. 따라서 기억리엔이 탈락되면 답 나왔죠. 디귿 리얼. 다음 페이지 있으니까 답 나왔어. 자, 디귿. 이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 여기까지 읽어야 돼. 너는
압류 전에 유치권 취득했구나.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라면 무조건 들이댈 수 있습니다. 이 뒤는 볼 필요도 없어. 압류 전에 유치권 취득해서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리얼. 이 건물에 압류력 발생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 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너는 압류 전에 유치권 취득했구나. 그럼 볼 필요도 없어.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 들이댈 수 있다. 설사 네가 유치권 취득하기 전에 을일, 경매친 저 을의 저당권이 너보다 먼저 성립해 있든 경매친 저놈의 가압류 등기가 네 유치권보다 먼저 박혀있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 놈이 저당권을 박아놨든 부동산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를 박아놨든 즉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가 되는 거예요. 유치권은 소멸하잖아요. 들이댈 수 있어요. 단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을 전제로.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원칙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3자에게. 그래서 압류로도 나오고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렇게도 나와요. 같이. 그래서 압류 전이냐 압류 후냐. 후 없다 전 있다 하면 끝나버려요. 점유취득 시효도 시효완성 전 왼쪽 이놈은 쭈쭈쭈 오니까 들이댈 수 있고 시효완성 후 소유권 취득한 병한테는 후 없다. 들이댈 수 없고 거기하고 점유취득 시효하고 유치권은 똑같다. 전 있다 후 없다. 전 있다 후 없다. 그래서 압류 후 동그라미 빵, 압류 전 동그라미 빵, 빵빵빵. 디귿 리을이 맞죠. 자 이제 저당권 갑니다. 저당권 옳은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토지 소유자가 그 외 건물을 신축 보존 등기를 격려했어. 자, 이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은 이 건물에도 미친다. 자, 지문이 어느 동네인지를 파악해야 돼. 저당권의 효력이 과연 건물에도 미치는지 항상 민법은 주어 잡고 소수로가 있다 없다가 맞는지예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도 미치는지 이 건물은 누가 올렸느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올렸어. 즉 갑 토지를 담보로 대봤는데 이놈 주인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올렸지. 주인이 올렸든 딴 놈이 건물을 올렸든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건물은 절대 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면 부합물이 아니니까 미치지 않는다로 끝나야죠.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 안 미쳐. 너 X야. 이렇게 사선 쫙 긋고. 2번 저당권은 그 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아이고 고마워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종놈인 저당권은 주인인 채권과 분리 양도 안 됩니다. 법조문. 3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 실행 매각됐죠. 이 지상권은 소멸하느냐. 자, 저당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지상권이 있었구나. 저당권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선빠구나. 선빠는 소멸하지 않는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내가 선빠 용저구나. 내가 먼저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까지.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설정자 이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자, 차임채권 과실이죠. 과연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지문.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여기 동그라미 빵 들어가겠죠.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로 끝나야지. 원래는 과실은 갑이 사용하기 때문에 노타지야, 노타지. 얘가 사용해요. 우리 가등기 담보도 똑같아. 자, 채무자, 을, 저당권자. 얘는 등기만 박아요. 가등기만 박아요. 등기만 박지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합니다. 지가 사용하면 사용이. 세줘서 월세 받으면 과실인 거야. 따라서 채무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원칙, 저당권 효력은 과실은 노타지야. 그래서 가담법에서도 채무자가 사용수익권이 있다, 과실수익권이 있다 그래요. 하지만 얘가 돈을 못 갚아. 자, 가등기 같이 할 거 지금.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채권자는 얘
담보자본 이 부동산을 경매를 치는 거예요. 경매 치려면 반드시 먼저 압류부터 들어가요. 부동산 압류.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으니까 이제는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사용수익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뺏는다기보다도 과실수취권을. 그래서 이제는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갔다면 압류 후 얘가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미친다. 예외죠. 그래서 원칙은 과실에는 미치지 않지만 저다른 거 반드시 나와. 압류 후에 동그란 빵이어야 돼. 압류 후 수취하는 차임채권 과실에는 이제는 미친다. 이제는 넣어서요. 계속. 이제는 미친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안 미친다는 얘기가 숨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은 미치고 압류 전 이미 수취한 과실은 미치지 않는다로 끊어야 돼. 압류 전도 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똑같이 원래 가등기 양도담보권으로 나오죠. 양도담보권자는 등기만 박아놨지 사용수익권이 없어. 따라서 채무자 갑이 임차를 했다. 임대를. 이 임차인에게 인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얘들이 사용수익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단어가 뜬다겠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이 5글자가 뜨면 이제는 인도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담보권 실행이라는 얘기는 얘가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들이대는 거예요. 똑같아. 법은 논리야, 논리. 그래서 저당권 동네나 가등기 담보 동네나 압류 후 이제는 미친다. 너 담보권 실행 채무 불이행이 있었네. 이제는 인도 청구할 수 있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가. 자, 5번. 얘가 맞으니까 정답 나왔어. 5번. 저당권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취득. 자, 저당권자는 이 협의취득 보상금에 물상대할 수 있다. 있다고? 협의취득 보상금. 얘는 매매대금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계속 이따부터 외우지 말고. 협의취득 보상금은 수용보상금이 아니에요. 완전히 동네가 달라.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예요. 국가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 그러면 매매대금은 가치 변형물이 아니에요. 토지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치 변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협의취득 보상금 나오면 물상대할 수 없어. 왜? 매매대금이니까. 매매대금도 나와요. 같이 나와. 같이 하셔야 돼.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55번. 저당권.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자에게 저당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저당권자에게는 저당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로 끝나야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 지역권하고 똑같아요. 2번. 채무자의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 소멸한다. 자,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성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 여기는 맞아. 문제는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하는지. 맞네.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187조. 채권이 소멸했네요. 사람이 죽은 거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 그래서 등기 필요 없습니다. 법률행위 아니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맞네. 네가 답이네. 자, 3번.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항력 있는 임차권 설정. 그 후 2번 저당권 설정. 그 후 2번 저당권자가 경매칩니다. 날라갔어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고. 자, 여기 해야죠. 저구나. 1번 저당권 후 용의권. 그 후 2번 저당권. 항상 2번이 경매친다고 했어. 날라갔죠. 나는 후빠. 저 용이니까 나는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는 없지. 그래서 저용 저지문. 4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 자, 저당권자는 물상대할 수 없다. 해결해야죠.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이게 가치 변형물이에요. 보험금, 수용보상을 말해. 자, 여기에 누가 압류했대? 제3자가 압류했대. 그러면 저당권자는 물상대할 수 없다고? 제3자가 압류해도 물상대할 수 있다. 고마워. 압류해줘서 고마워 하라겠어. 그래서 지가 채워버린다고. 그래서 압류는 꼭 저당권자 스스로 할 필요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제3자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은 고마워. 내가 보험금 압류를 했더니 네가 고맙게도 네가 대신 압류해줘. 고마워. 미안해. 대신 내가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내가 체크할게. 고마워.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미안해. 고마워. 미안해. 내가 우선 변제해서 너를 제낄 수가 있거든. 미안해. 너 고생했어. 압류하느라고. 고마워. 미안해 팔래요. 그래서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꼭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 안 해도 된다. 이거 이렇게 장난쳐.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 된다고. X야. 그래서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 안 해도 돼요. 자, 5번. 제3취득자가 이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네요.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해결해야지. 제3취득자 지문이구나. 소지전. 3취득자는 세 가지 권리가 있죠. 경매인 될 수 있다. 대신 돈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 비용만큼은 필요비 유익비.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로 끝나야지. 있다로 끝나야지. 3취득자 세 가지 법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그래서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의 3취득자 가장 먼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있다. 3취득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놈, 소지전 이 세 놈. 소지섭 동생이야. 지전이. 모르시는구나. 지섭이 동생 지전이야. 지전. 아버지가 돈 좀 많이 벌어 금전 전자를 붙여줬어. 전세 전자 아니요. 지섭이 동생 소지전. 오로지 세 놈만 3취득자예요. 소지전 아닌 놈 절대 3취득자 아니에요. 이 조문 세 개 못 써요. 없다로 끝나. 소지전 아닌 놈은 대표가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 세 개 법조문 나무 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도 3취득자 아니에요. 아버지지 아버지. 그래서 소지전만 이 법조문 세 개를 쓸 수가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주문.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56번. 저당권 틀린 것은. 잠시만.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후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 특약 걸 수 있다. 자, 부합물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맙시다 라는 걸 특약 걸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이에요. 특약 걸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이건 무슨 규정? 배제할 수 있는 이 미규정이에요. 그래, 부합물에 미칩니다. 이 법조문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임미규정, 강규정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맙시다 라고 특약 걸 수 있다. 자, 부합의 시기. 설정 전 부합됐든 설정 후 부합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고 부합물에 대해 저당권이 미치지 맙시다. 특약 먹힙니다. 배제할 수 있다. 맞네. 2번.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렇구나. 중간이 아니니까 없도록 끝났으니까 찍을 때는 맞는 법칙으로 찍어야 돼요. 찍을 때는 중간이 없으니까 아니니까 없다. 하지만 제가 이거 강조했어. 외우라고. 왜? 예외니까. 설정자가 팔아 제껴서 병한테 갑이 팔아 제껴서 머릿속 그려봐. 갑 설정자 갑이 병한테 팔아 제껴서 현재 이 부동산 소유자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그 후 갑이 돈을 갚았어. 은행을한테. 설정자.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법원 판례. 설정자는 애워요. 이게 저당권의 제가 마지막 별세기 판례라고 했어. 설정자는 현재 팔아 제껴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야. 그렇더라도 돈 갚고 난 후 이 무효등기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현재 소유자는 아니지만 설정자 갑도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림으로 보면 팔아 제꼈어. 새 소유자. 얘는 소유자 아닌 전 소유자. 자, 돈 갚았죠. 그럼 얘는 무효등기가 돼. 무효등기 말소 대상이 되는데 원래 소유자인 병이 나서야 돼요. 현재 얘가 살고 있으니까 얘는 이사 가서 미국 가 있는데 왜 네가 소송을 거냐고. 참 희한한 사람이야.
이미 지 땅 아니죠. 아니 파라제 껴서 이 땅에 저당권이 계속 있든 말도 이 사람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소송 들은 거예요. 전소유자, 설정자, 갑이 등기 말소하라고. 그러니까 대법관이 처음에는 당신 소유권 없잖아요. 원래 말소 등기 청구권은 제가 누가 해요? 이 소유자가 한다고. 소유자가 무효 등기 말소 청구.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 소유자 아니잖아. 가 기각시켜 버리려고 했어. 그런데 대법관이 또 왜 고민을 하냐고. 그냥 판결문 쓰지. 소유권은 없지만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잖아요. 이 설정 계약상의 권리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 예외를 만들어 버렸잖아. 그래서 이 대법관이 비록 소유자는 아니지만 설정 계약상의 채권, 계약상의 권리로 당신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그냥 외워야 돼. 설정자는 파라제께서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가야 돼. 현재 소유자 아니라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외워야 돼. 예외지. 예외는 외워야 돼. 예외는. 그래서 소유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소유권 없으니까 설정 계약상 채권적 권리로 외워요. 틀린 거 정답. 자 3번 제가 여러분들 외우라고 X지문으로 정답 좀 박아놨어. 어렵거든. 3번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는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 될 수 있다.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3자래. 빨리 3 취득자구나. 이 자리에 지상권 나와도 되고 전세권 나와도 돼요. 소지전 3취득자 지문 첫 번째 조문 경매인 될 수 있다. 가장 쉽죠. 맞아요. 4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경작 농작물에 미치지 않는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 저당권 효력이 이 농작물에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요. 농작물은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합하지 않으니까 미치지 않는다로 끝나야지. 저 자리에 건물이 나오든 농작물이 나오든 건물 농작물이 대표 부합하지 않는 놈이죠. 토지에. 그래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자, 5번.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이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자,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했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날아가기 전 이 건물이 3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 건물 양수인 현 소유자는 법정상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예요. 엄청 길죠?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구나. 첫 번째 요건 성립. 자,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양자가 한 놈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구나. 여기까지만 끊어버려. 더 이상 읽지 마. 토지의 저당권 은행이 박을 때 건물이 있었어. 은행 눈에 보였어. 그 다음에 설정 당시 시점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어. 두 번째 요건 성립.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개밖에 없어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 값 동일할 것. 그러면 요건 모두를 갖췄으니까 그 후 설사 이 건물이 3자한테 양도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갑이 건물만 을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안 팔고. 그럼 중간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을로 살짝 달라졌어. 건물만 팔았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설정 당시 기준으로 동일했다면 그 후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현 소유자 건물을 산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만 산 을은 30년짜리 법정상을 취득한다.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 첫 번째 요건 성립. 설정 당시 시점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했어. 두 번째 요건 성립. 그러면 설사 중간에 건물만 팔려서 토지 건물 소유가 달라진 거야. 처음 박을 때는 건물은 갑이었어. 그런데 건물을 중간에 을한테 팔았지. 그러면 토지는 안 팔았으니까 갑. 이렇게 중간에 달라져도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있었죠. 저당권 박을 때 토지 건물 소유자 갑 동일했죠. 그러면 설사 중간에 이렇게 달라져도 그 후 경매로 날아가도 현 소유자 을은 30년짜리 법정상권 취득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양수인 현 소유자를 말해. 현 소유자 을. 그래서 건물이 있었구나. 설정 당시 기점으로 동일했구나. 2개 요건이 성립했기 때문에 소수로는 법정상권 성립한다. 취득한다. 긍정으로 끝나요. 설정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할 것. 자, 갑니다. 관습상 법지는
압류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주가 동의를 이합주했죠. 거기는 압류 당시, 여기는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거기가 훨씬 잘 나와. 압류 당시. 그걸 꼭 매각대금 완납시 기준으로 꼭 장난만 쳐. 걔는 X지문만 나와요. 자, 이제 박스 문제. 법정지상권 옳은 걸 모두 고릅니다. 자, 법정지상권 문제고 옳은 거. 기억. 미등기 건물 소유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 자, 법정지상권 미등기 건물도 다 똑같이 보호해 줍니다. 미등기든 무허가든 다 보호해줘. 30년짜리 지상권 태어납니다. 너무 많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는데 구후 건물이 축조.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자, 해결해야 돼. 어디 밑줄 해야 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어. 너 건물이 없었잖아. 첫 번째 건 탈락돼 버려.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토지에 저당권 먹을 때 건물이 없는 나대지구나. 나대지 후 건물은 절대로 법정지상권 태어나지 않아요. 이게 나대지예요. 나대지 세 글자로도 나오고 이렇게 건물이 없었는데 구후. 그럼 빨리 나대지 생각하고. 나대지는 안 돼. 뭐가 안 돼? 나대지 후 건물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정지상권도 안 태어나요. 이 건물이 주택이었어. 소액 임차인 태어났어. 5,500만 원 챙겨주래. 최우선 변제고 이것도 태어나지 않아요. 나대지 후 건물은 30년짜리 지상권도 태어나지 않고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나대지 후 건물에는 아무것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대지는 안 돼. 두 가지가 안 돼. 법지가 안 돼. 최우선 변제권이 주택에서 안 태어나요. 그리고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이 건물이 철거. 그 다음 새로 올라가요. 더 이상 읽지 마요. 토지와 건물에 뭐가 바뀌었다? 공동저당. 이게 바뀌면 더 이상 안 가도 돼요. 공동저당이 바뀌면 소수로가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로 끝나. 안 돼로 성립하지 않아요. 철거 후 새로 올라간 이 건물에 30년짜리 안 태어납니다. 이유인지 몰라도 돼. 그냥 애워.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여기를 하나 더 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한번 밑줄 한번 그어줘. 혹시 공동정보 안 돼 있다가 혹시 이 철거 후 신축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게 특별한 사정이거든. 저당권 바꿔줬다면 그때는 성립해요. 그러니까 그 예외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안 낼 거야. 사법시험이나 그렇게 내지. 우리 시험에 그렇게까지 내겠어. 그럼 도둑놈이지. 그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공동저당하면 안 되로 끝날 거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태어나지 않습니다.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그 니은 디귿 공부 딱 하시고. 리을.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배제하는 당사자사의 약정은 이 배제 약정, 배제 특약 효력이 있다. 해결해야 돼. 법정지상권 어디에 대한 법정지상권이에요? 저당 목적물이죠. 그러면 저당권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이 아니라 저당권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 약정은 외워야 돼요. 무효예요. 저당권 법정지상권 법조문은 강행규정이야. 강행규정. 그래서 법정지상권 배제특약은 효력이 없다. 주로 한글로 나와요. 무효 한자보다도. 그래서 무효 한자로 외우고 효력 없다로 끝나야지. 저당권 법정지상권 이 법조문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배제특약 무효. 해당 법조문 법정지상권 조문은 강행규정. 이렇게. 강행법규 위반 무효 외워야 돼. 관습 법정지상권은 그쪽은 철거 특약이 가능해요. 그냥 거기는 배제할 수가 있어. 당사의 특약으로 철거를 해서 가능한데 이건 철거 특약 안 된다니. 뭐 철거까지는 안 나와.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저당권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무효 효력 없다. 그래서 옳은 건 기억 안 하겠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니은 디귿 리을이 X예요. 자, 또 박스 문제. 이번에는
일괄경매 틀린 것은 법정지상권 다음이 바로 일괄경매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먼저 공부하고 일괄경매를 공부하는 거예요. 일괄경매는 법정지상권과 완전 반대야, 반대. 틀린 걸 모두 고릅니다. 자, 일괄경매도 요건 2개만 외우면 끝난다겠어요. 일괄경매. 자, 일단 갑니다. 기업.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가 이 토지의 건물 축조. 자, 저당권자 의리 토지와 함께 그 건물까지 함께 경매 청구. 이게 일괄경매예요. 자, 저당권자는 일괄경매 쳤는데 이 건물 경매 대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일괄경매 친 경우 저당권자 일괄경매 토지 건물 함께 친 저당권자는 이 건물에서 나온 경매 대가 또는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 외워요. 일괄경매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요. 없어요. 건물 경매 날릴 수는 있지만 이 건물 매각 대금에서 땡길 힘은 없어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외워요. 법조문이니까. 법조문. 이유. 이 건물에는 저당권이 안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까지는 치게 하지만 우선 변제권이라는 그 엄청난 힘은 안 준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일괄경매 요건 이거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할 때는 건물이 없어야 돼.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올라갈 것. 나중에 건물이 올라갈 것. 오른쪽에서 첫 번째 성립효과. 두 번째. 이 건물은 누구 거? 이 건물은 누구 거? 이 건물은 누구 거?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이게 두 번째 요건. 일괄경매는 이 2개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건물은 나중에 올라갈 것. 지금 무슨 얘기요?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어야 돼. 그래서 건물은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올라갈 것. 두 번째, 이 건물은 누구 거?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일 것. 이 2개만 하면 일광매 다 풀린다니까. 건물은 나중에 올라와야 돼. 이미 있으면 안 되겠지.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 따로 제3자 소유 건물이면 일광매 안 되겠지. 이것만 외우면 다 풀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놈. 경매 칠 수는 있지만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고. 이 3개만 외우면 된다고. 일괄경매 이 3개만. 건물은 지금 외워. 지금 집에 가서 할 생각하지 말고. 건물은 나중에 올라갈 것. 첫 번째 없고. 이 건물은 누구 거?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그 다음 하나 더. 그러면 일괄경매 칠 수가 있어. 문제는 일괄경매 칠 수는 있지만 건물 경매대가 매각대금에 대해서 땡길 후발을 제껴 땡길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는 거. 이 3개만 딱 외워요. 자, 이제 니은 갈 거예요. 니은. 설정자로부터 이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이 토지의 건물을 축조. 자, 그 후 설정자가 이 건물 소유권 취득. 저당권자는 토지 건물 함께 일괄경매 칠 수 있다 없다 싸움이겠죠. 그러면 해결해.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빵 하고 싶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어디에 밑줄 하고 싶어. 자, 일단 갈게요. 일단 설정자로부터 이 토지에 대한 누구래? 용의권 설정받은 자. 이놈은 누구? 토지 빌린 토지 임차인, 토지 지상권자를 말해. 자, 갑으로부터 이 저당권이 박혀있는 토지를 의리 임대차를 해요. 토지 임차인. 그러면 항상 토지 지상권자,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올리겠죠. 자, 그 건물은 지상권자 임차인을 소유. 자, 이 상태에서는 저당권자는 토지 건물 일괄경매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건물이 값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없다로 끝나. 축조. 여기까지 끝나면 남의 건물이니까 세입자 거니까 일광매 칠 수 없어. 근데 무슨 말이 떠버렸어? 설정자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구나. 즉 설정자 소유 건물이 됐구나. 저게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설정자 소유 건물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는 설정자 소유 건물이 됐으니까 소수로는 일괄경매 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설정자 두 번째 요건 성립했으니까. 그래서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건물 올린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괄경매는. 값게 아니니까. 얼 거니까. 근데 설정자 값이 사버렸죠. 설정자 소유 건물. 그럼 두 번째 요건 성립. 일괄경매 칠 수 있다. 자, 디귿.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에 축조한 건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저당권자는 토지 건물 일괄경매 칠 수 없다. 자, 해결해야 돼. 자,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건물이 올랐어요. 자, 이 건물 설정자가 축조했대. 이 상태에서는 일곱에 칠 수 있어. 설정자 거니까. 하지만 이 건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구나. 여기 동그라미 빵 들어가야 돼. 아하, 갑이 건물을 올렸지만 갑이 병한테 팔아버렸구나. 제3자 소유. 설정자 소유가 아니죠. 3자 소유. 설정자께 아니구나. 경매칠수는 없다로 끝나야겠구나. 일괄 경매칠수 없어. 설정자 소유 아닌 3자 소유. 안 돼. 설정자 소유. 돼. 자, 동그라미만 봐요. 니은 설정자 소유야. 돼. 3자 소유야. 안 돼. 이것만 봐. 이것만. 3자 소유 건물? 안 되지. 설정자가 소유권 먹었네. 되지. 아이고, 눈만 크면 동그라미만 잘 치면 되겠네. 어? 딱 읽으면서 제3자 소유? 안 돼. 안 되로 끝나야지. 설정자가 다시 샀어? 네 거 왔구나? 돼. 있다. 자, 토지재단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괄경매 칠 수 있다. 건물이 토지재단권 받을 때 건물이 있어요? 없어 지금? 건물이 토지재단권 받을 때 이미 있어. 일괄경매는 건물은 나중에 올라와야 돼. 토지재단권 받을 때 건물이 없는 나대지해야 돼요. 나중에 올라와야 돼. 근데 이미 있다고? 그럼 안 되지. X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자, 건물은 나중에 올라올 것. 나중에, 즉 토지재단권 설정 후 건물이 올라갈 것. 이 건물은 누구 것? 설정자 소유일 것. 일괄경매는 이 두 개를 외우는 거 성립. 따라서 나중에 올라가야지. 이미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이미 있었다고. 이건 법지 동네예요. 법지 동네. 일괄경매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있다고 첫 번째 요건 탈락. 안 돼. 설정자 소유야 되니까 3자 소유야? 안 돼. 용의권자 소유야? 안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요건을 갖추면 경매 칠 수는 있지만 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라는 거. 이 세 개만 일괄경매 내우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지는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함께 안 돼. 토지와 미등기금을 함께 양수한 놈이 이렇게 나와요. 안 돼.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함께 안 돼. 이게 법정재산권에서 딱 외울 거고 여기는 일괄경매에서 딱 외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포스트잇에 딱 해놔가지고 딱 붙여놓으라고. 책상에다, 화장실에다. 화장실 한번 갈 때마다 나대지 노래 부르고 나와. 나대지는 안 돼. 공동저당도 안 돼. 토지와 같이 해야 돼.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한 놈 안 돼. 이놈 토지만 등기하거든. 언밸런스. 그 다음에 건물은 나중에 올라와야 돼. 이미 있어? 안 돼. 설정자 소유해야 돼. 세입자 소유야? 안 돼. 설정자가 팔아 제껴서 3자 소유야? 안 돼. 자, 일괄경매 칠 수는 있지만 건물 경매대가 매각 때문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이 세 개 가장 중요한 별세개 왕별자리를 딱 헷갈리는 거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러면 자꾸 눈에 봐야 돼. 자꾸 눈에 보고 자꾸 외우려고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외워져요. 그 언젠가가 시험 전이어야 돼. 시험 끝나고 요즘 어쩌가자는 얘기야. 앞으로 이제 한 달 반 안에 외워야 돼요. 자, 갑니다. 이제 건저당으로 갑니다. 저당 끝났어. 건저당. 옳은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자, 채권 확정 전에는 채무 원인도 변경할 수 있어요.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어. 문제는 이거 변경할 때 후빠 승낙 필요하다고? 후순위 권리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X예요. 후순위 권리자 승낙 없어도 돼요. 병한테 제가 전화하지 말아야겠어. 사과해서 배로 바꾸고 옆집 점포로 채무자 변경할 때 병한테 전화하지 말아야겠어. 욕먹는다고. 관심 없다고. 2번.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지는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대로 맞네. 채권 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을 의미하지 채무자가 지는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대로 맞네. 대본 판례. 정답. 3번. 채권 최고액이나 근저당 존속기간은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필수적 등기사항 맞아. 하지만 결산기 존속기간은
필수적 아니에요. 해도 되고 등기 안 해도 돼. 임의적 등기상. X. 4번. 근저당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 자, 선순위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넘버 원이죠. 근저당에서 후바가 경매 쳤을 때 선바를 물어본다 했어. 선순위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고? 이놈이 X. 언제? 매각 대금 완납시. 매각 대금 완납시. 경매 다 끝난 매각 대금 완납시 선바 채권 확정돼요. 넘버 원이야. 넘버 원. 자, 5번. 확정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합니다. 자, 물상보증인은 최고액 변제만으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확정시켜 보니까 7억. 하지만 등기된 채권 최고액은 등기밖에는 5억. 7억 5억 사건. 초과했죠? 확정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다. 그럼 이 판례예요. 주어를 봐야 돼.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물상보증인 3취득자는 등기만 보면 돼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이 자리에 채무자가 나오면 안 되겠지. 채무자는 전부 갚아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3취득자 나와도 똑같아요. 물상보증인 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넘버 2. 그래서 4번이 넘버 1, 5번이 넘버 2. 근저당에서. 자, 60번. 근저당. 틀린 것은. 틀린 거. 자, 1번. 근저당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는 경우 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해서 지채무 확정시킬 수 있다. 자, 갑과 을이 사각공급계약할 때 특별히 결산기 정함이 없어. 자, 기간 정함이 없어요.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소멸 통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 그대로 끌고 오면 돼. 기간을 안 정해 놓으면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해서 지채무 확정시킬 수 있다. 말이 되잖아. 그래서 맞는 거예요. 2번.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건 외워야 돼.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액에는 이자도 포함되고요. 지연배상 1년분에 하나 잔고 전부 다 최고액 포함해서 담보돼. 근데 실행 비용은 이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 포함이잖아요. 하지만 챙겨는 줘요. 그래서 경매 비용 챙겨줍니다. 자, 3번. 근저당 지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 지연 손해금은 최고액 범위 내일지라도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자, 확정되기 전에 발생 원본채권이 있지. 자, 확정됐어.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 새끼죠. 새끼는 챙겨줘야지. 따라서 이자 지연 손해금은 담보된다로 끝납니다. 담보된다. 네가 답이구나. 그래서 확정 전 원본채권에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 제가 새끼라고 했어. 새끼는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했어. 담보된다. 긍정으로 끝나요. 뭐가 담보가 안 되느냐? 확정 후 발생하는 새로운 원본채권이 담보가 안 돼. 추가대출권이. 그래서 새로운 채권이 담보가 안 되는 거지. 이자는 담보됩니다. 새끼는 챙겨줘야지. 4번. 근저당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해서 경매 신청 시 채권이 확정. 자,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후 이 경매 신청이 취하됐네요. 그렇더라도 한번 확정된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원문 그대로. 그래서 경매 신청해서 경매 신청 시 한번 확정이 됐다면 설사 그 경매가 취하됐다 하더라도 한번 확정된 이 효과는 번복되지 않아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정되면 끝난 거예요. 확정. 나중에 취하됐다고 해서 다시 번복되고 그렇지 않아. 싫어해요. 법조인들이 변화를 싫어해.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지. 법조인들은 창의성이 없어. 어쩔 수 없어. 직업병이야. 직업병. 맨날 기록만 보니까 생각을 안 해. 창의성이 없어. 맨날 있는 것만 해결하잖아. 새로운 걸 생각할 창의성이 우리는 없어요. 법조가.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맨날 지적만 하지. 지적병만 있어. 지적하는 버릇. 잘못된 걸 꼴을 못 봐요. 지적. 나도 모르게 막 지적하잖아. 잘못된 걸 그냥 못 넘어가. 잘못됐는데. 그게 직업병이에요. 우리. 그래서
5분이 남았네. 자, 근저당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 시 채권 확정된다. 넘버 원. 근저당권자가 여기만 밑줄 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을 하면 언제 확정된다? 그대로 들어가라겠죠. 경매 신청한 그때 채권 확정. 이게 넘버 원이지. 그래서 지가 하면 경매 신청 시. 후빠가 하면 후빠 선빠가 나와요. 그러면 선빠만 물어봐. 선빠는 경매 신청 시 나오면 X. 매각 대금 완납 시. 오케이. 10번 쉽니다.